예, 22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22강은 신용장의 수치와 조건 해석 계속되고요. 신용장의 조건 분석. 앞전 시간에 이제 그 비디오가 소리가 나지 않았죠. 네, 소리가 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냥 이렇게 좀 써서 해결을 하세요. 자,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 한 번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소리가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 스탑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 또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의 조건 중에요. 우리가 shipment를 할 때, 보통은 이제 shipment를, sea freight, air freight,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sea freight를 할 때는 배로 운송하는 거니까, 당연히 선화증권을, 교부해서, 유통이 되는 거고요. 운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또 여러 가지 비행기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할 때는 또 복합 운송장이 필요하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은 by air freight로 할 때, 그죠? by air 내지는 air freight라는 조건일 때는 항공화물 운송장이라는 것을, 그 이제 보통 용어로는 airway bill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용합니다. 요 BL과 항공화물 운송장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항공운송의 경우 개설 은행을 수화인으로 하는 항공화물 운송장을 요구하죠. 자, 항공화물 운송장인데 그래서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오프닝 뱅크가 이것을 물건을 받는 것으로 하는 항공화물 운송장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항공화물 운송장에서의 수치는 오프닝 뱅크로 픽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하고 그러면 BL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 그죠? 우리가 이제 BL 같은 경우는 유통이 가능하죠. 유통 운송 수류다.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BL은 negotiable, 즉 그 BL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BL에 배설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 BL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수표와 같은 것이다.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BL을 주고 그 BL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통이 가능하다. 근데 에어웨이 빌은 단지 운송을 증명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운송에서 수취인이 누구라는 것을 특정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negotiable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n-negotiable, 즉 이걸 가지고 유통하면 안 된다. 운송장에 기명된 사람 이외에는 이 물건을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non-negotiable. 즉, 운송장에 기명된 사람만이 이 물건의 주인이지, 선화증권처럼 그것을 유통, 즉, 배서해서 실질적으로 선화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명식 발급이다. 기명식 발급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받을 사람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거기에 적혀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식 같은 경우에는 order to 해가지고 결국은 뒤에 배서하고 그걸 유통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화증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제시하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게 돼 있죠. 선사에서는 디오를 발급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물건을 내주는 건데 그것은 이제 비기명식이죠, 그죠? 근데
김영식은 그냥 이 물건을 받을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LOA 빌은 물건을 받을 사람을 특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식 발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영식 발급이라는 것은 그 개설은행이 즉 개설은행을 기명해서 개설은행을 앞으로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개설은행을 수화인으로 즉 물건을 받을 사람으로 기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운송장에 배설을 해야만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선화증권은 발행을 선사에서 합니다. 선사에 보통 1등 항해사들이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죠. 이제 배에 로딩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이제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AWB는 즉 화물 운송장은 수치식이라는 거죠. 이제 수치식이라는 것은 배에 아직 그러니까 비행기에 아직 로딩이 되지 않아도 발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비행기에 로딩되는 이러한 그 물건들은 대부분 빠른 시간에 적재가 됩니다. 그죠? 빠른 시간에 비행기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 시간적인 갭이 거의 적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항에 가면은 화물터미널이라는 곳이 있죠. 화물터미널. 그 화물터미널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낼 화물을 거기에서 수치하는 거죠. 받는 일종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에 도착만 되면은 바로 AWB, 즉 이 그 운송장을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수치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L 같은 경우에는 수치식이 아니고 창고에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에 선적이 돼야지만이 BL을 갖다가 발행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선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운송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복합운송장은 복합운송정권이 요구가 됩니다. 복합운송장은 육로와 해로를 복합적으로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복합운송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복합운송장의 경우는 복합운송정권이 요구되죠. 복합운송정권은 선화증권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선화증권은 선적 후 발급되는 선화증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복합운송권은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을 때 발행되는 수치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수치식이라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이제 보통 그러니까 화물청사, 공항 같은 데 가면 화물청사 있죠? 그 화물청사에다가 물건을 갖다 줍니다. 뭐 쉽게 하면 택배회사에 이제 갖다 주죠. 그러면 택배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합시다. 편의점에서 이제 택배를 수치한다면 그 받는 즉시에 바로 그걸 붙이고 발행해 주죠. 그죠? 주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운송장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합운송정권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복합운송정권도 뭐 배와 그 다음에 비행기와 육로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공 화물 운송장과 같이 접수가 되었을 때 접수가 된다는 것은 그 비행기에 선적하기 전이라도 비행기에 보딩하기 전이라도 수치하는 그죠? 수치하는 수치장 그죠? 거기에 딱 물건을 갖다 주면 바로 거기서 이렇게 뭡니까? 발행을 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포드 업체라든지 아니면 선사에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배가 금방금방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배가 들어와서 들어올 때까지 미리 갖다 주면 들어올 때까지 배라는 것이 뭐 그렇게 막 수시로 확 나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하루에도 몇 차례 나가지만 배 같은 것은 뭐 며칠 단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하고 나서 로딩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런데 이런 화물, 육로라든지 비행기는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불과 뭐 길어봐야 하루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수치장에서 수납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물건을 받아주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수치식이다. 그죠? 수치식이다.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수치식이다. 즉, 그걸 갖다가 어떤 창고나 이런 데서, 보관 창고에서, 나 대리점 같은 데서 물건을 받는 순간 바로 정권을 발행된다. 정권은 발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선화증권하고 틀린 점입니다. 선화증권은 실질적으로 배가 와서 배에 로딩이 됐을 때 이제 그 운송장이 실질적으로 끊기는 거고, 화물, 항공이나 아니면은 복합 운송증권은, 물건을 받는 순간,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끊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 중에 이제 보험 서류들이 있죠. 보험 서류들. 그래서, 우리 물건을 싣고 물건이,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 갈 때까지의,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끊는 거를 갖다가 보험 정권이다. 이렇게 적하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적하보험을 들 때 끊는 것을 우리가 보험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험 서류는 수출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CIF죠, 그죠? CIF고 또는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육로할 거예요. CIP, 그죠? 그죠? 이 경우는 수익자는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보험 서류를 구비해야 됩니다. 그죠? 자, 수출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죠? CIF, 우리 CIF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이 CIF는 운임하고 인슈런스하고 프레이트를 갖다가 코스트 합니다. 그죠? 그걸 하는데 대신에 이제 책임의 범위는 FOB와 같이 배 로딩하는 순간 끝납니다. 보험은 들어줘요. 갈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코텀스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운송에 관한 이제 일반적인 협약이죠. 근데 어쨌든 CIF 상에서의 보험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바로 수출업자입니다. 수출업자. 그래서 수출업자가 보험하고 코스트하고 프레이트, 보험의 코스트하고 프레이트를 갖다가 같이 들어야 되죠. 그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육로 운송일 때는 프레이스까지의 인슈런스와 코스트를 같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업 인도 조건 CIP. 어쨌든 베네피셔리인 수출업자는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보험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는 요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되면 insurance policy를 우리가 보험 정권이다. 이래. 보험 정권이라는 거는 들리긴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보험을 체결하면은 그 보험의 이제 체결 내용이 이제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insurance polic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 내용. 그러니까 이제 보험 들면 보험 계약서를 이야기하죠. 우리 일반 보통의 경우에 이제 보험 계약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적합보험에서는
화물에 대해서 이제 드는 보험을 우리가 적하보험이랍니다. 이 적하보험에서는 insurance policy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nsurance policy나 or certificate in duplicate 두 부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ndorsed in bank. endorsed라는 것은 이제 인정되는 거죠. 뱅크에서 인정돼야 되는 거고요. 자, 뱅크에서 어떻게 인정되냐면 for 110%. 보통 10%가 더 업해서 보험증권을 끊어야 됩니다.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이면 1억 1천만 원 이렇게 끊는 거죠. of invoice value. 그죠? invoice value의 상업종장에 기정된, 상업종장에 기정된 것은 결국은 신용장에 기정된 이제 그 밸류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되고요. 110%에 대해서 그죠? 그게 그 인정돼야 되고요. 은행에서. 그 다음에 요것은 인보이스 밸류인데 어떤 인보이스 밸류냐면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라는 institute cargo clause 조항을 만족하는 그죠? 만족하는 뭐 ICC 뭐 ABC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캐리고리를 만족하는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런 그러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러한 그 카고 클로즈의 어떤 조항들을 발생됐을 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인보이스 밸류죠. 인보이스 밸류인데 이제 그게 이제 10%가 더 업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명세서입니다. 패킹 리스트죠. 우리가 이제 포장명세서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포장명세서는 그 내부를 발행하는데요. 포카피스입니다. 그죠? 이 내부를 발행하는 데는 포장명세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 포장명세서에 뭐 크기가 나와 있죠. 크기가 나와 있으면은 보통 이제 세관에서 이 포장명세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 F레이트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보통 이제 이래 세관 직원들은 오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크기로서 이렇게 온다면은 얼마 정도의 운임이 들었겠다. 그러면 이제 그 운임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쉬운 것은 그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죠? 포장명세서가 있으면 그게 포장명세서에 그 물건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고 그죠? 뭐 컨테이너 되어 있던지 뭐 여러 가지 그 있죠. 그 다음에 포장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던지 그 다음에 총중량, 순중량은 총중량에서 그 포장을 뺀 거죠. 그걸 뺀 게 순중량, net 그죠? net 그죠? 그하고 총은 gross 그죠? 용적, 화인은 이제 거기에 어떻게 찍혀 있다. 그 상품에 대해서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되면 이제 packing list 그죠? 이제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류는 원산지 증명, 검사 증명서, 중량 및 용적 증명서 이렇게 이제 되죠. 원산지 증명은 우리 FTA 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세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검사 증명서 같은 건 식품 같은 거 그죠? 이제 보통 그 나라에서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성분이 어떤 일정 수준 위로 되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중량 및 용적 증명서 같은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용적이 되었다는 거죠. 벌크선에 실는 경우가 그렇겠죠.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보통 차 같은 데 보면은 계량사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차 다른 큰 덤프 트럭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걸 이제 올라가면 무게가 나오고 그 무게에서 덤프 트럭 무게를 뺀 처음에 이제 덤프 트럭 무게를 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한 정량을 실었는지에 대한 어떤 서티피킷죠. 그래서 그러한 서티피킷들을 요구하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Certificate of Origin in Duplicate, 그죠? 그럼 이제 Certificate of Origin이 원산지 증명이고, in Duplicate는 두부, 그죠? Inspection Certificate and Triplicate, 그죠? Triplicate가 이제 세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Inspection Certificate가 아까 그 이야기한 검사 증명서죠. 어떤 검사를 검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검사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검사에 대한 것을 이제 트리피킷이라는 세가 되는 거고요. Certificate of Weight Measurement in Quadruplicat죠. Quadruplicat라는 것은 내부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weight and measurement라는 것이 바로 중량 및 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량 및 용적. 중량은 무게를 알고 용적은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eight and measurement in quadruplicate. quadruplicat라는 것이 바로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서류들, 이런 서류들이 요구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시용장 조건에서. 자, 그 다음 또 보면은, 운송에 관한, 나중에 이제 이 신용장 조건 분석이란 게 뭐냐면, 이 신용장에,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어플라이드 할 때요,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 신청을 하죠. 이 신청을 할 때 요렇게 신용장 신청서에 요 항목들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쿼드리피킷라든지, 트리피킷라든지, 듀플리킷라든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체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체크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써서 기입을, requirement document에다가, requirement document라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은행 직원이 그대로 써서, 케이블로 그대로 이제 스위프트로 그대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그게 기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에 관한 사항은 뭐냐면, 분할 선적의 허용 여부는 보통 허용 또는 허용 금지로 이제 partial shipment라고 합니다. partial shipment. 그래서 이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은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partial shipment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가 신용장을 하나 열었어요. 그럼 어느 경우에 이렇게 하느냐면 말 그대로 분할한다는 거죠. 이번 달은 얼마 보내고 다음 달 얼마 보내고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한 10,000개를 갖다 계약을 받았다. 근데 자기 공장에 여유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는 한 달에 한 3,000개 된다. 그러면 3개월 나눠 보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신용장은 전체 하나의 금액으로 열지만 그렇지만 선적은 분할한다는 거죠. 우리 공장이 한 달에 한 3,0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3개월로 분할해서 보낼 수밖에 없죠. 이때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분할 선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partial shipment다. 이렇게. 그래서 allowed 또는 not allowed. 근데 이제 이게 allowed 아무 표시가 없으면 이것은 allowed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ansshipment 그죠. transshipment라는 것은 환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부산항이 이제 환적 물동량이 한 50% 가까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 6위 정도의 항구가 되는데요. 근데 환적 화물이란 것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옮기는 거죠. 그게 지금 한 50%로 얘기하지만 70% 이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환적 화물이 많기 때문에 부산항의 어떤 물동량이 큰 거죠. 자, 그래서 적당한 데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큰 배에 같이 로딩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역으로 큰 배에 와서 이제 요 지선으로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데 또 작은 배로 가든지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환적을 이제 하면은 이제 위험 부담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항 같은 데에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여행하다 보면 자기 짐이
엉뚱한 데 가는 경우 있죠. 자기 미국에 가야 되는데, 환승을 한다 이거죠. 트랜짓을 한다 이거죠. 뭐, 트랜짓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바로 가는 직항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이제 어떤 비행기는 요금이 싼 대신에, 뭐,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미국 비행기를 타면은, 대한항공 타면 바로 뭐, LA든 뭐, 뉴욕이든 바로 가죠. 근데, 뭐, 미국 비행기를 타면은 보통 일본에 가서 또 손님 꽉 채워가지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충분하게 이제 없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그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대한항공 타고 이러니까 외국 비행기니까 근데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미군들도 있고 미국인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 태우지는 못하니까 일본에 가서 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럼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또 우리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산 같은 데서는 옛날 이제 뭐 노스웨스트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은 부산에서 있었어요.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일단은 동경에 가요. 나리타에 가서 큰 비행기를 타고 가죠. 자, 그때 갔을 때 짐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 짐을 그냥 부산에서 실지만 그 사람들 짐을 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쭉쭉쭉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 가방 보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스크래칭이 막 나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트랜스시먼트를 하죠. 환정하는 거죠. 트랜스시먼트가 하면은 물건이 유실되거나, 유실된다는 것이 물건이 이제 빠져버릴 수가 있죠. 그죠? 딱 빠져갖고 뭐 어디 간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배에 또 실려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물건이 이제 또 하역하다가 뭐 떨어뜨려 가지고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보상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즉시 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물건을 가지고 빨리 우리가 또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트랜스시먼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적기일이 없다 하면 또 선적기일은 이제 레티스시먼트라고 이야기한대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선적기일이 없으면 신용장 유효기일을 최종 선적기일로 합니다. 알겠죠? 선적기일이 없으면 신용장 유효기일을 최종 선적기일로 합니다. 아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또 선적해야 할 최종일이 공휴일이라도 이거는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적기일은 엄격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적일은 선적일의 기준은요, 선화증권 발급일자 또는 본선 적재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일은 선화증권을 발급했을 때 또는 본선에 적재했을 때 일자를 갖다가 우리는 선적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선에 적재가 돼야지만 보통 이제 그 BL을 갖다가 선사에서 발행을 해주죠, 그죠? 선적기일 앞에 만약에 자 on이라든지 about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는 이게 이제 양 끝 날짜를 포함해 지정일 이전 5일부터 지정일 이후 5일까지 선적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날짜를 포함해서 거기서 5일 또는 오전 전후로 해가지고 그죠? 전후로 해서 선적하면 됩니다. 선적일 앞에 on 또는 about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엔 그 날짜를 포함해서 지정일 이전 5일부터 지정일 이후 5일 사이에 그죠? 5일까지 선적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hipment must be made on or before 이렇게 되겠죠. on이나 or before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근데 이제 최종 신적일을 갖다가 shipment must be effected not later than 자, not later than에서 늦어서는 안 된다. 그날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적일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 선적일을 놓치면 신용장 자체가
이제 무효가 돼서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적일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선적일이 없으면은 신용장 유효기일이 최종 선적일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입 방지 문헌을 봅니다. 신용장에 의해서 환음을 매입하잖아요. 같은 신용장을 가지고 이중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장 원본의 뒷면에 매입은행이 매입 사실을 기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같이 그러니까 매입은행이 매입했다라고 그 뒤에 이렇게 기재를 해버리면 이제 같은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매입을 요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게 이제 이중 매입 방지입니다. The amount and date of negotiation, 그죠? Each of draft must be endorsed, 그죠? On reverse, 그죠? Hereof by the negotiation bank. reverse는 그 뒤에다 한다는 거죠. endors는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amount 된 거, amount 즉 총액하고 date 즉 매입의 negotiation 할 때 매입을 이야기하죠. 서류를 매입한다는 의미에서 negoti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매입한 날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매입한 금액 을 각각의 어떤 그죠? 그 드래프트의 그죠? 환음의 각각한 환음의 어떤 환음을 매입한 날짜 그죠? 이걸 갖다가 endorsed on reverse negotiation bank에서 그 뒤에 뭡니까? 바로 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은행 수수료의 부담입니다. 통상 수익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거기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 그거는 이제 두 사람 간에 문제가 되겠죠. 두 사람 간에 판매자와 구입자 간에 이제 어그리먼트에 의해 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수익자가 이제 베네피셜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죠. 그죠? 신용장이 개선된 국가 이외에서 은행 업무와 관련된 그쵸? 수수료와 요금을 부담하게 되겠죠. 근데 통상 수익자가 부담한다. 자, 여기서 이제 unless otherwise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한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unless otherwise라는 표현을 쓰죠.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즉 확실하게 state 된 것이 별도로 없는 한 이런 거죠. banking commissions 그 뱅크의 수수료 and charges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요금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커미션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수수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차지는 정당하게 이제 부과되는 요금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 요금, 그죠? 요금 어떤 요금이냐면, outside, 밖에 있는, issuing bank, 즉, 개설 나라, issuing country, 개설된 나라 밖에서 발생하는, 그죠? 요금이라든지, and commission은, 이러한 것들은, for account of beneficiary의 책임하다 이런죠. for account 앞으로 한다. 그죠? 수익자의 어카운트 하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자, 아까 여기 expressly는 분명하게 stated. 그죠? 바로 그 stated 별도로 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면 banking commissions and charges outside. 자, 이때 이제 바깥에 있는 charge를 이야기하죠. 그죠? 어떤 바깥에 issuing country의 바깥에 있는 그죠? issuing country의 바깥에 있는 어떤 charge는 for account of 그죠? 그 사람의 어떤 account로
누구의? beneficiary의 어카운트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서류 송달 방법입니다. 통상 분실 등에 대비해서 항공 등기우편으로 2번 나누어서 송부하죠. 그죠? 2번 나누어서 송부한다. 그죠? 그게 이제 보통 분실 등에 대비해서 나누어서 송부한다. 그리고 보통 뭐 DHL이나 이런 것들로 나누어 송부하는데 보통은 이제 서류는 이제 뭐 한 번에 옵니다. 그죠? 한 번 by 에어메일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오죠. All documents 모든 서류들은 must be forwarded 즉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to the issuing bank에 그죠? 발행 은행에 즉 그 뭐냐면 오프닝 뱅크에다 그죠? 개설은행에 in two lots 두 개의 lot라는 것은 묶음이라는 거죠. by registered email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등기우편이다. registered email. 왜 registed랍니까? 등기우편에는 보낸 사람과 일반 우편은 그냥 보내면 누가 보낸지 확실히 모르죠. 보낸 사람과 받을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등기우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등기우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신용장을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신청서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신청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문헌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면 이제 이 신청서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은행 직원이 그것을 인풋을 시켜가지고, 그죠? 인풋을 시켜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자,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 문건입니다. 문헌입니다. 자, 개설은행은 지급을 확약해야 되죠. 그래서 신용장의 하단에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여 발행하는 환음에 대해서 자,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맞춰 왔을 때 이제 내고 합시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서류를 다 맞춰 온 겁니까? 제일 먼저 일단은 수입업자에게서 받아야 될 돈을 은행이 먼저 주니까 자기가 수입업자에게 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겨줘야 되죠. 그죠? 은행이 먼저 자기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자기의 돈을 주니까요. 그때 나의 권리를 자,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은행에게 내가 수입업자에게 받을 권리를 은행에게 준다라는 의미로서 발행하는 것이 바로 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환음은 환음을 이제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내고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환음을 발행했을 때는 이거를 지급하거나 인수하거나 지금은 바로 매입하고 돈을 바로 돈을 지급하거나 인수는 일단은 환음을 매입을 하되 지급은 조금 이제 그 뭡니까 acceptance 한다는 것은 지급은 돈은 나중에 특정 기일에 약속된 기일에 하고 우선은 뭡니까 그 자체를 돈을 돈이 줄 것이 있다는 것을 확약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 그죠? 그걸 인수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 문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지급신용장의 확약 당사자는 수익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당사자는 바로 이제 지급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매입 신용장의 확약 당사자는 수익자를 포함한 모든 선의 소지인들, 그죠? 자, 이거는 소위 이야기하는 양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환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환음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양도 가능하니까 이제 BL 자체를 이제 양도 가능하니까요. 그걸 갖다가 가서 애니뱅크에 가서 내고를 하면은 이제 다른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팩토링 같은 걸 해서 어떻게 팩토링 같은 걸 해서 융통을 할 때 무역자금을 융통을 할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매입한 사람 받은 사람 환음을 갖다가 매입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청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선의 소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급 신용장의 확약 당사자는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당사 상대방은요. 그 다음에 매입 신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자를 포함한 모든 그 선의 소진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급 신용장. 자, 지급 신용장의 내용을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급 신용장의 확약 당사자는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지급 신용장이란 것하고 매입 신용장의 이제 그 차이를 앞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지급 신용장은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직접 또는 개설은행이 돈을 맡겨놓은 은행, 즉 환거래 은행이겠죠. 이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그 신용장을 우리가 지급신용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급신용장에서는 수익자가 그 어떤 그 확약의 당사자가 대상자가 되죠. 수익자만.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급신용장에서는 지급은행은 개설은행 본인 스스로거나 아니면 개설은행이 돈을 맡겨놓은 은행, 그죠? 그래서 개설은행의 외환거래가 있는 은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그 개설은행의 경우는 자기가 줄 돈을 직접 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개설은행이 돈을 맡겨놓은 환거래은행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그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서 대신 지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음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환음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먼저 다른 데서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개설은행에다가 이제 청구하는 하나의 서류가 환음인데, 이것은 이 지급신용장에서의 결제는 그냥 당사자가 자기 돈으로 바로 결제를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그 수출자 본인에게만 대해서만 돈을 줄 의무가 있죠. 그죠? 돈을 주는, 이게 뭐, 그러니까 대신 주고 이걸 나중에 빙빙 돌아가지고, 환음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수익자만이, 즉, 수익자인 수출자만이, 확약 대상이 되는 거죠. 수출자에게만이,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돈을 주게 돼 있죠. 매입신용장은, 요거는 이제 환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신용장은 서류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신용장의 조건에 따른 환음을 발행했을 때 그 환음을 소지한 자, 그죠? 환음을 소지한 자, 그 환음을 소지한 자가 수익자 본인일 수도 있고, 또 그 환음을 뭡니까? 무역금융을 위해서 다른 데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그 환음을 일단 매입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에게도 매입 신용장에서는 뭡니까? 그 매입신용장은 확약을 해주는 거죠. 그죠? 돈을 준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입신용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신용장에서, 내고를 하는 거죠. 매입신용장에서 내고했을 때 서류를 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restricted bank가 되죠. 뱅크를 그때 제한할 수도 있고, 자, 매입을 어떤 은행에 가서 해라, 환음을 받고 해라 라고 제한할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제한 없이 freely 아주 그 자유롭게 가서 내고할 수 있죠. freely negotiable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의 신용장이죠. 그러니까 매입 신용장에서는 환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환음을 소지한 수익자 본인 또는 이것을 양도했을 때 선의 제3자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다 가져왔을 때 환음을 발행하고 발행된 환음과 그 다음에 갖추어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다가 갖추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그죠? 그래서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대상이 바로 확약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 문헌이 필요하다. 그 확약 문헌을 보면 지급신용장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hereby engaged dot. 자, 여기에 약속한다, engage, 약속한다는 거죠. dot. payment가, 결제는 will be duly made. 그렇죠? 그것은, 정당하게, 될 것이다. 정당하게 지급될 것이다. 뭐뭐에 대해서, against document. 여기 against는 대항하여 이런 뜻이니까, 주면, 서류를 주면, against document presented in conformity라면 일치하는, 뭐와 conformity 하는 겁니까? with the term of this credit. 이 신용장과, 신용장에 써져 있는 거니까 이 신용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신용장의 조건, terms와 with, conformity with, 일치하는 document가 presented, 되었을 때, 된다면, against, 그죠? 된다면, 뭐냐면, 정당하게, 이 payment는 결제는, 이루어질 것임을, 결제가 될 것임을 engage, 약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업신용장이다. 자, 여기는 이제 직업신용장에는 어떤 규절이 없습니까? 환음을 발행한다는 규절이 없습니다. 그럼 환음을 발행한다는 규절이 없다는 것은, 환음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사람이 내가 받을 돈을 너에게 양도하겠다는 의미죠. 근데 이것은 이제 환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환음을 발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본인만 가서 와야지, 본인이 직접 와야지, 본인에 대해서만, 수출자 본인, 즉 수입자 본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확약한다. 그냥 본인이 서류 만들어서 가면은 환원 발행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 돈이 지급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직업신용장의 확약 대상자는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신용장은 환원을 발행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이 있을 때 환원을 양도함으로써 먼저 어떤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해 주는 거죠. 뭐 자기가 와도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매입신용장에서는 환원을 발행하고, 이 환원과, 크레디트에서 리콰이어먼트 한, 즉, 크레디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선의 제3자, 그러니까 이 선의 제3자라는 것은 이 신용장과 환음이 거짓 없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도 지급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입 신용장은 어떤 구절로 확약이 되어 있냐면요. hereby 여기에 agree with. 자, 이 점을 동의한다. 그죠? The drawers는 환원 발행인이죠. 수익자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endorses. 그리고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배서한 사람. 여태 endorse라는 것은 확인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배서한 사람. 그 다음에 환음을 발행했던, 또는 환음 뒤에 이제 환음 여러 가지 유통 관계를 거치면 발행자는 아니라도 자기가 받았다가 다시 다른 사람에 넘길 때는 뒤에 배설을 하죠. endorse. 그 다음에 이제 bona fide. 그 이때 뭐냐면 bona fide라는 것은 무슨 뭐냐면 선의 제3자, holders, 선의 제3자 소지자 of draft drawn under. 그죠? 그래서 draft draw는 발행된, draft는 환음을 이야기합니다. 발행된 환음의 선의 제3자 또는 배서인 또는 발행자. 그죠? and 그리고 in compliance with 일치하는, 순정해서 the term of this credit.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agree 한다는 건데요. 뭘 agree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자, dot 이하를 agree 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dot 이하를. The same should be duly honored. honored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honor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로운, 이런 뜻이죠. 그건 결국 뭐냐, 지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금에서는 duly, 그건 정당하게 지급될 것이다. On the presentation, on due presentation 은 정당한 제시, 적법한 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될 것이다. 적절하게 지급될 것이다. 그죠? 적절하게 지급될 것을 뭐냐면 agree 한다. 자,
근데 그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과, 자, 발행인, 그 다음에 배서인, 그 다음에, 이 발행된 어떤 조건 하에서, 자, 일치하는 조건 하에서, 어떤 조건, 자, drawn under, 어떤 하에서, in compliance with the term of this credit. 자, 어떤 크레디트냐면, not the same, 자,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s. 그죠? 그래서, 적법하게 제시된 데 대해서 적절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명기된, 그죠? 이러한 크레디트의 그 텀을 따라서, 이런 크레디트의 조건을 따라서, 누구에게, 적법하게, 선의 제3자, 소지자, 그죠? 제3 소지자나, 배서인이나, 아니면 드로우에게, 지급될 것을 약속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은, 수익자뿐만 아니라, 배서자, 그 다음에 선의 소지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매입신용장의 경우는 확약을 약속하는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 문헌입니다. 신용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현행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내용의 문헌이 이 세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지시사항도 신용장에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unless otherwise. 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자, 그게 이제 expressly stated herein. 그죠?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the documentary credit.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이죠, 그죠? 그래서 unless otherwise expressed stated herein, 만약에 여기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this credit is a subject. 이 크레디트는, 이 신용장은 뭐냐면 종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To the uniform custom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그죠? 2007 revision, 2007 개정에 요게 이제 요의 어떤 uniform custom and practice for documentary에 종속된다. 거기에 이제 종속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거기에 룰에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보통 우리 ICC 600이라는 거죠. 그죠? 그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umber 600입니다. 그죠? 그래서 ICC 즉 그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국제 상업 회의소의 그 600번에 이제 그죠? 거기 따른다 이렇게 그게 이제 따른다. Uniform Custom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용장 통일 규칙에 준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 지시 사항도 신용장에 표시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This credit is transferable. 양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양도 가능하다. 보통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용장 모두 양도 가능합니다. 이래 한해서. Negotiations, 그러니까 매입이죠. On this credit are restricted. 자, 그 다음 뭐냐면, 매입은 한데, 매입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Freely negotiable이 있고, 어떤 은행에 가서 하는 것이 있고, restricted라는 것은, 특정 은행에 가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negotiations under the credit are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The advising bank에 가서만 이제 내고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the shipment must be affected, 그죠? By SS golden beer of 한진 뭐 이런 line only 뭐 이렇게 해도 이것도 특정해놨죠, 그죠? 그래서 뭐 그 한진 뭐 골든 베어에만 그걸 뭐 시먼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특정
신용장 특별 지식 사항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뒤,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특별 지시사항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배도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배도. 그러니까 뭐, shipment must be effected. effected는 실시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by SS Golden Bear라는 배 이름이겠죠. 그죠? 한진 와인. 그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용장 확인입니다. 확인.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한 제3은행이 지급이나 또는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거죠. 자, 제3은행이 지급, 자, 내가 지급하겠다. 그 컨퍼메이션이죠. 컨펌하는 거죠. 연지급, 자, 일단 지급 확약서 주고 얼마 이후에 오면 지급하겠다. 인수란 것은 뭐냐면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기일이 되면 이것을 개설은행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개설은행에다가 다시 청구를 하는 거죠. 또는 매입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서류하고 가져온 환원을 갖다가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확약은 개설은행과 확약과의 별개의 독립된 것이다. 그죠? 개설은행하고 확약은 별개 독립된 것이다. 그죠? 자, 확약은행은 컨퍼메이션 뱅크죠. 그죠? 개설은행만 별도로 확약했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지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도 대금 지급에 응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약은행이 있을 때는 확약은행이 먼저 1차적으로 지급을 갖다가 요구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약이란 것은 그래서 개설은행과는 별도의 확약이다. 그래서 확약도 확약에 대한 수주를 받겠죠. 그러면 확약은행이 보고 개설은행이 나중에 돈을 안 줄 거나 아니면 개설은행이 시중이 떨어질 것 같으면 확약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확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개설은행과. 그러니까 개설은행에 대해서 내고를 즉 매입이나 지급을 갖다가 요구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확약은행에 바로 매입이나 지급을 요구해도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대금 지급에 응해야 되는 확약은행은 확약을 한 이상 대금 지급에 응해야 될 그런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별도의 것이다. 자, 좀 확약의 실행을 봅시다. 자, 확인의 실행은 신용장상 확인문을 부기하거나 별도의 확인 통지선을 그 다음에 이제 확인문을 기재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그죠? 자, 지급 확인문은 보면요. We confirm this credit and hereby undertake that the payment will be duly made against the document presen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러면 쉽게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컨펌 한다는 거죠. 크레디트에 대해서 확약하는 거고요. 자, 요거 자기들이 그 언더테이크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뭡니까? 떠안겠다는 거죠. 뭘 떠안겠다는 거죠? The payment will be duly made. 자, 페이먼트는 적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냥 다큐멘트 주면은 그죠? 그 텀스하고 컨디션에 맞는 크레디트 텀과 컨디션에 맞는 일치하는 것이 제시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시하면은 뜻입니다. against라는 이야기는 제시하면 이 다큐멘트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we hereby discredit and 같은 연지급 문헌입니다. 연지급은 요거는 지급 요거 되면은 바로 사이트로 주겠다는 거고요. 연지급 문헌이란 것은 주되 뭡니까? 그 기한이 만기되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we confirm this credit and hereby undertake to pay 하는 거죠. 그죠? 자, on maturity 만기일이죠. maturity date. 그 다음에 어떤 그 날에 만기일에 determinable 결정할 수 있는 만기일에 in accordance 일치해서 with the stipulations of this credit.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against the document, 그죠? presen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the condition of this credit.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we confirm this credit. 그죠? 우리 confirm this credit하고 confirm 한다. hereby,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거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undertake. 자, 요거를 떠안겠다는 거죠. 뭐 한 거? to pay. 지급하는 것을 on the maturity date, determinable, 즉, 결정된, 그죠? 결정되어 있는 만기일, 그죠? 그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stipulation 하는 것은 약정이죠. 그 약정과 일치하여, 이 크레디트의 어떤, 이 신용장에 있는 약정, stipulation, 그죠? 약정과 일치하여. 자, 뭐냐면, 준다면, the document presented, 자, document가 제시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 of this credit. 그죠? 이 크레디트의 조건과, 조건과, 이때 term와 condition, 뭐,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조건에 따라서, condition과, 조건. term은 이제 일단, 정형적으로 정해진 것. condition은, 당사자 간에 의해서 정해진 것. 이걸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것들에 이제, 의해서,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term은, 요거는 정형적으로, 뭐, 정해진 거죠. 정형적으로 정해졌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이 컨디션이란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부분,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죠? 일치하는 뭐냐면, 다큐멘트죠. 그죠? 다큐멘트의 내용은 컨디션하게 할 수 있죠. 뭐 해라. 그렇지만 그 다큐멘트의 형식과 이런 것들은 전부 텀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신용장 내용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확인 문건과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매입 확인 문건은 앞전에 했습니다. 그죠? 했다. 자, 매입 신용장에서는 인수 신용장이나 지급 신용장과는 달리 매입 신용장에서는 소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리콜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수익자에게 돈 주고 은행이 다시 돈 가져오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매입 신용장은. 자, 그래서 인수 확인문을 봅시다. 인수란 것은, 인수하겠다, 돈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뭐,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자, we confirm this credit and hereby engaged with you that the draft drawn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accepted on presentations and duly honored at maturity가 됩니다. 자, 원래 인수는요, 원래 인수란 것은 연지급에서 사용되죠. 원래 인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수는 연지급 신용장에서 지급은, 자, 일단 네가 발행한 한홈은 내가 인정한다. 즉, 내가 돈 줄 거는 인정한다 이거죠. 당신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인정한다. 대신에 돈은 만기일에 주겠다. 이제 그게 이제 인수입니다. acceptance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acceptance 하면서 인수은행은 먼저 선지급 해주고, 그죠? 먼저 그 속된 말로 무역금 운용을 해주고 할인을 해줍니다. 그 환음에 대해서 이자를 예를 들어서 환음이 만기가 3개월 남았다. 그럼 3개월치 이자를 떼고 먼저 돈을 줍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고 이제 그 이자만큼을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인수은행의 어떤 이득으로 사실은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그죠? 보통 그런데, 근데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에는 만기일이 되면 다시 어떻게? 다시, 인수은행에, 개설은행에 돈을 가서 이제 청구를 하죠. 자, 근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내고를, 할인을 안 해줄 때는 인수은행은, 지급 확인증만 발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이 됐을 때는 개설은행에다가 만기일 됐다 돈다오 해서 돈 받아 원래 줍니다. 돈 받아갖고 그죠? 돈 받아가 주는 거죠. 원래 그게 이제 인수은행인데 근데 이제 할인을 할 때는 먼저 돈 주고 그 다음에 만기일이 됐을 때 개설은행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매입은 아까 이야기했죠. 매입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매입은 환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환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환음 문건이 반드시 있죠. 환음을 발행하면 환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음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먼저 돈을 융통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음을 매입한 사람, 그죠? 서류 환음을 매입한 사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bonafide, the bonafide, 선의의 holders, 그죠? bonafide holders라죠. 이 선의의 제3자에게도 확약하는 거죠. 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매입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매입 확인 문건은 그래서 이렇게 돼. We have been requested to add our confirmations to this credit.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용장에 대해서 우리가 confirmation, 즉 확인 은행으로 해줄 것을 우리는 요청받았다 이거죠. 확약할 것을. 그리고 we hereby undertake that.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떠안겠다는 거죠. Any draft drawn. 자, 어떤 그 drawn 발행된 드래프트 신용장, 환음은 by you 당신의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 you는 수익자를 이야기했죠. 자, 수익자 당신에 의해서 발행된 이런 어떤 종류의 환음이든 환음을 우리가 떠안겠다, 우리가 사겠다, 매입하겠다.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credit. 자, 뭐냐면 요게 이제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서요. 조건에 따라서 일치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will be duly negotiated by us without recourse. 소구 없이, 즉 매입은 이제 매입 신용장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돈 주고 나서 다시 돈 가져오는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신용장과 지시신용장에서는 소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구 없이 당신한테 내고 해주겠다 이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이 크레디트가 이제 내고 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우리는 hereby requested. 자, 여기에 자, 더해 줄 것을 요구받았죠. 뭐냐면 확인을 해줄 것을 덧붙여 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신용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확인 신용장은 신용장이 열 때 이제 뭐 confirmation bank를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confirmation bank를 다시 이제 그 뭡니까 applicant가 특정 은행에다가 그 요구를 합니다. 그죠?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크레디트 할 걸 요구받았다. 그리고 herefore 이것에 therefore 그래서 자, 요걸 우리가 떠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구하는 걸 accept 하겠다는 거죠. 자, any draft drawn by you. 자, 요게 이제 어떤 any는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된 환음은 당신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자, 크레디트의 텀에 의해서 텀과 일치하게 당신에 의해서 발행된 신용장은 will be duly negotiated. 그것은 적정하게 뭐냐면 매입될 것이다. negotiated. 이것도 매입하다는 뜻이죠. by us, 우리에게 without recourse, 소구 없이. 소구하다는 것은 만약에 줬는데 나중에 이 직업은행이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서 돈도 하고 다시 청구를 하죠. 환음하게. 그때 환음이 돈이 만약 못 줄 지경이 돼도 매입은행은 이걸 소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양도입니다. transferable 이라는 얘기죠. 신용장의 전문의 일부를 원래 수익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원 신용장이 양도 가능 신용장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transferable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신용장이 가능하다. 신용장을 양도하는 수익자는 제1수익자, 원수익자죠. 그죠?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양도받는 자는 제2수익자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신용장의 이용을 보면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원수익자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는 중개업자로 직접 물품 취급하지 않고, 그죠? 물품 생산자로부터 공급계약을 받아서 수출하는 경우죠, 그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원수익자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겠죠. 그러면 계약만 하면은 우선 받아가지고 바로 그 수출하는데 줘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쵸? 그렇게 이제 수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양도신용장이 되겠죠. 신용장 오면은 바로 받아준다.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이제 나는 공장 시설은 없어요. 근데 공장 시설이 있는 사람이 야, 수출 좀 해다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내가 일단 신용장 받아서 원래 납품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양도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역으로 내가 어떤 물품을 이제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물품을 어느 정도 단가로서 공급할 수 있노? 그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원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자기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신용장을 받아서 양도해 주는 거죠. 양도해 주고 이제 뭐 그 차액을 한 5천만 원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양도되면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수출 계약만 맺으면 내가 무슨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다 갖춰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특히 우리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는 수출 계약만 따온다면은 얼마든지 그거를 갖다 국가가 밀어줍니다. 누가 수출하든 대한민국 국민이 수출하는 거거든요. 외화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죠?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신용장을 1억 5천만 원짜리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공급할 사람을 1억에 공급할 사람을 찾았다. 그럼 내가 신용장을 받아서 그 신용장을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거죠. 주고 그 차액인 5천만 원을 내가 선지급 받아도 되고 아니면 결제하고 받아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이제 신용장을 내고 하고 받아도 되고 그거는 뭐 두 사람 사이 신뢰에 딸려 있는 문제니까. 자, 어쨌든 이 무역의 프로세스를 안다는 거, 그죠? 무역의 프로세스를 안다는 것은 지금 어떤 것하고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어떤 귀한 어떤 지식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내가 제조시설 전혀 없다. 제조시설 다 갖춰서 수출하려면은 그게 뭐 배보다 배꼽이죠. 그리고 제조시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게 100%또 성공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잘 제조를 해가 내수를 잘하고 있는 그리고 검증된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 기업에 가서 지금 보니까 저 회사 그 귀사의 물건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수출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수출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수출 받아 온다면은 자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을 뭐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물건을 얼마 정도에 저한테 공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1억 정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신용장을 받아와서 만약에 이제 그거 안 된다면 제가 바로 양도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한 두세 군데 알아놓으면 돼요. 뭐 그러면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다가 또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 철석까지 한다 했다가 나중에 봐서는 뭐 거의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잡아대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를 대비해서 한 두세 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일단 확보해 놓고 자기가 그 해외 영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노력한 만큼의 결실 그리고 자본을 또 쉽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삼성도 그랬죠. 삼성도 처음에 근어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식품 같은 걸 수출했잖아요. 대구에서. 그죠? 대구의 그 서문시장 같은데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모체인데요. 원래 부산에서 할 때
무역회사였습니다. 그 결국 무역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이런 이유. 자기가 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공장 만들어서 하려면 공장을 수십 개를 세워야 되겠죠? 그걸 돈이 없겠죠? 그거는 좀, 근데 이제 내가 무역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내가 공장을 수십 개 가진 거나 똑같습니다. 왜? 내가 팔 물건을 이제 나중에 이제 장단점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원가에 대해서 경쟁이 들어갔을 때 그 원가 조절을 자기가 원가를 잘 모르고 이러니까 원가 조절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한테 많은 공급처를 갖다가 확보해 놓는다면은 자기가 똑같이 자기가 만드는 거와 똑같이 다양하게 좀 넓은 범위에서 가격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게 공장이 없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이걸 양도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냐면, 원수익자가 예를 들어서 생산 시설을 갖춘 사람이라도 또 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죠?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럼 돈 안 주면은 어떡하겠나? 이렇게 원료 공급자가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좋아. 내 시용장 니한테 맡겨줄게. 하고, 일단 네가 내고 하고 네 거 가져가고 나머지 거 놔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원료 같은 것이 마진보다 더 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를 낸다. 그러면 원료가 한 9천만이다. 나의 마진이 10%다. 그러면 원료업자가 더 많이 돈을 가져가기는 당연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료업자에게 1억 원짜리 시용장 주고 당신 내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당신이 내고 해서 이걸 수출하고 그럼 당신 돈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9천만 원을 1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내 거 그러면 1,000만 원 다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도신용장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 transferable, 준다는 겁니다. 자, 주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고 이제 끄떡끄떡 생각이 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양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볼까요? 신용장 양도는 개설은행의 양도 요청에 의해 개설 당시부터 양도신용장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양도신용장으로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의뢰인의 양도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죠? 양도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사한 용어인 divisible, 그 다음에 fractionable, assignable, transmittable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지만, fraction이라는 쪼갠다는 이야기죠. 그죠? assigned도 마찬가지죠. 할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transmittable, miscible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사용되지 않고요.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transferable. 여기 그래서 이제 양도 신용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설 당시부터 돼야 된다. 양도은행은 원수익자의 양도 요청에 따라 양도를 실행하는 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익자가 양도 요청을 한 경우에 은행은 양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은행이 확인은행인 경우에도 무조건 양도에 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에서는 이제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 횟수는 1회입니다. 일단 양도된 신용장이 제2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3수익자에 다시 양도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한 번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제2수익자가 다시 제1수익자에 양도하는 것을 다시 돌리는 것은 허용합니다. 자, 당사 2회 이상 양도를 원할 경우에 분명히 신용장에 명시해야 됩니다. 그죠? 자, 신용장의 양도에 따른 재반 비용은 신용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가 부담한다. 2회 이상의 양도를 원할 경우에는 분명히 신용장에 이것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의 양도를 원할 경우에는 분명히 신용장에 표시한다. 명시한다. 자, 제3자에게 다시 또 양도할 수는 없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신용장에 대해서 이제 그거 이렇게 기술하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전부 양도와 분할 양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원